주중 오후에 시간 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무런 직책 없이 직책은 작은 직책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포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아마 저를 갱년아 보러 오신 측면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으시고 또 광주 전남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워낙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을 해보면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었고 그해 7월에 제가 4년 도정 절반을 조금 지나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서 도정을 중도 회의 사퇴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 대선 경선에 참여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요. 저는 비록 낙선을 했지만 우리 민주개혁진영의 대표주자로 나갔던 문재인 후보께서 승리를 해서 국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국정을 맡았더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요즘 더 많은 그런 시간입니다. 본선에서 우리 진영에서 국정을 맡지 못하게 되고 저는 여러 가지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제가 독일 베를린 자유대 1년 연수를 갔다 작년 3월 말경에 1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마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제가 처음으로 기초자치행정에서 강력 지방정부를 맡아보던 그런 경험 때문이었는지 당 지도부에서 저를 6.4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해서 저도 지방선거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좀 전국에 이렇게 지원하러 나가는 게 작은 의미는 있겠다 해서 맡았었고요. 6.4 선거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여야 무승부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강력단체장은 우리가 한석을 더 많이 맡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새누리가 훨씬 많이 맡게 됐고요. 당의 성과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 대체적으로 이제 무승부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진정한 선거는 이제 730 보궐선거에 굉장히 전국에 기초가 됐었는데 저는 그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문제를 가지고 약간 고민을 하고 함께 일하는 분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원내 경험이 전혀 없던 터라 힘들지만 한번 참여해서 원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당을 좀 이렇게 좀 바로 세우는 데도 작은 역할이 있을 것 같고 제 스스로도 좀 국회에 가서 정치도 좀 배우고 싶어서 730 선거에 참여하는 결정을 하고 당에서 그나마 가장 어렵다고 하는 수원의 세 군데 중에서 남경필 지금 경기지사 지역구는 손학규를 대상하고 있고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의원 했던 김포는 제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또 원내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위원장을 맡고 6개월 정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현장에 있으니까 요즘은 김포 시민들께서 좀 많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자주 만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전당대회 하기 전에 전국 순회를 하는 것은 그때 대선 참여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응원하고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독일 연수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사드리지를 못해서 1월 전당대회 이전에 설 전에 한번 인사를 하고 2월부터는 아마 1년 동안 김포에서 제가 바깥으로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전당대회 이후에 좀 순회하는 거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오늘 28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와 최고위원이 뽑혀서 또 나름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을 신뢰받는 정당 그리고 총선과 대선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또 순회강연이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다니면 또 신당 이런 문제와 관련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오히려 전당대회 전에 그냥 한 인사를 하고 내일부터는 교포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국 12개 도시를 순회하는데 인천, 울산, 부산, 창원은 마치고 오늘 광주에 이제 5번째 내일 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했던 분들한테 늘 좀 소통하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인데 늘 사람들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1년 동안 열심히 잘 준비해서 김포에서 승리해서 우리 당이 2017년 수권정당으로 갈 수 있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그런 각오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제 호남 정치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 당은 사실은 강주 전남북 그리고 또 수도권에 있는 그 많은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자리 정착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응원, 지지, 성원이 있어야만이 중도 개혁 세력과 연대를 해서 그럴 때만이 저희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건데요. 저도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무관으로 있는 저를 따뜻하게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우리 민주개혁진영의 대선에서 저희들이 성공하지 못한 점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2017년에는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반드시 국정을 맡아서 작게는 5천만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 더 나아가서는 8천만 우리 민족이 더불어 즐겁게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자리에 주신 우리 강주의 재야 시민사회 원로 어르신들 그리고 많은 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최단체인 지역미래운동원장입니다. 사실은 제 소개를 아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 김두관 전 장관님의 한때 동거인이었습니다. 한때 목동에서 같이 산 사람이 저였는데 동거인이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무특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더 친근하고 또 김두관 장관님 그렇게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지금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제 들어가는 의미로 간단하게 질문 하나 이렇게 제가 해드리면 그냥 농담 같은 질문입니다만은 독일에 다녀오시잖아요. 독일에 다녀오셨는데 우리 장관님이 술이 아주 보통이 아니신 거 다 아시죠? 아주 말술로 유명합니다. 폭탄 한 3, 40개는 일도 아니고요. 많은 동지들과 친목을 하셨는데 독일에 가셨을 때 그러면 술 어떻게 하셨나? 술 얼마나 드셨나? 또 술 많이 마시면 다음날 해장을 하잖아요. 보통 뭐 물메기탕을 영수님이 끓여주셨는데 해장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가니까 워낙 좋은 와인과 맥주가 많았는데요. 제가 좀 각오를 하고 갔기 때문에 1년 1개월 13개월 있으면서 맥주는 단 한 잔도 먹어본 적이 없고요. 와인도 뭐 입에 댈까 말까. 그래서 제가 뭐 남달하게 크게 각오를 했다기보다는 좀 술을 끊는 훈련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독일 갔다 와서는 막 몸이 아프나 할 정도로 날씬했었는데 한국 돌아오니까 다시 하게 됐고요. 사실 2년 동안 술을 끊어서 너무 좋았는데 김포에서 지난번 선거 끝나고 추석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술을 안 하니까 차를 마시니까 도저히 뭐 소통이 안 돼서 눈 아깝고 다시 이제 결심을 꺾었습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 다시 술을 하기로 해서 요즘 술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관계에 대한 질문까지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그 한간에 유쾌하게 나누는 얘기들 중에 한 가지가요. 배우자하고 갈라서고 나서요. 배우자가 잘 산다라면 배가 아프고 못 산다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고 다시 살자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듣고 박장미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의 면에 있어서요. 우리 전 장관님께서 지금 몸담고 계시는 정당, 소속 정당 확보에 있어서 머리 아픈 면이 있으시거나 내지는 가슴앓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만 뭐 가슴앓이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좀 긴장 관계에 있고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서
갈라설 수 없죠. 저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면서도 좀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쨌든 스스로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좀 더 융합해서 좀 잘해달라는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는 지금 너무 그야말로 절망 단계 같은데, 저는 이제 계기가 있어야만이 가능한데 28 전당대회가 그나마 우리 당이 새롭게 좀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 또 뭐 후보로 나오신 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들께서 굉장히 나름대로 당을 이렇게 이끌겠다 제안하시는데, 또 언론 환경이 좀 말하면 언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정책은 이런 것보다는 약간 뭐 긴장하고 네거티브라고 여길 수 있는 이런 점들을 부각을 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오히려 뭐 이한구 총리 내정자라든지 뭐 저 이주영 해수부 장관 원내대표 나온 이런 게 훨씬 더 지면을 많이 차지하고, 우리 전당대 그렇게 중요함에도 좀 적게 취급이 돼서 아쉽는데, 어쨌든 이게 현실인 것 같고요. 이걸 극복하는 것도 우리 당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남선입니다. 네, 삼국지 정치학에 보면은 정치는 구운 고기와 같다고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 고기를 구할 수밖에 없죠. 구운 고기가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 장관님께서는 행정은 하셨지만 아직 정치를 하지 아니하셔서 기대가 큽니다.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50년 만에 정권 교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상 고려 500년, 조선 500년, 1000년 만에 정권 교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이쪽 전라도 사람들의 희망을 채워줄 그런 기대가 가득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다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김대중 정부 때 그나마 이렇게 구성해 놓은 탕평 정책에 의해서 전라도 인사들을 많이 등용하고 그랬는데,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거의 전라도 사람들이 인사에서 배제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 완전히 뿌리채 뽑혔죠. 만약에 김동완 전 장관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어떤 전직 대통령의 그 인사 스타일을 따라서 인사를 단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현재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 아닙니다. 그 민주당 당원입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날 태생인 이곳에서조차 버림을 받고 있을 정도인데,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새정치연합을 어떻게 변화시킬 생각이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공직 생활을 10년, 정치 활동을 그래도 어쨌든 10년 정도 한 셈입니다. 본격적으로 뭐 중앙정치를 안 했지만, 제가 이제 군수를 2번 하면서 수많은 인사를 했고, 또 도지사 2년 하면서 산하기관장까지를 포함해서 많이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또 하니까 참여정부 초기라서 인사를 제가 뭐 한 100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사적인 인연으로 한 사람을 어떤 자리에 보냈는데 결코 그 사람이 사고를 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굉장히 인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잘하는 사람, 이렇게 저를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그 산하기관장도 전혀 정치적으로 저를 도운 사람을 한 게 아니라, 그나마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은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을 하고 몇 년 전에 가신 분 중에서 그 평가를 받아서 데려오기도 하고,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산하기관 중에 가장 큰 예산을 다루는데 경남개발공사 사장도 개성공단을 주도했던 분을 저희들이 영입해 왔죠.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인사를 잘하는 게 국정이나 도정하는 절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를 잘해서 그분한테 잘 맡겨가지고 일을 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를 성계한 정부입니다. 대북 송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그 당시 보니까 이제 청와대 행정관은 그 경남이나 부산 사람들이 좀 많았고 공기업 사장은 제 기억으로는 절반 정도 한 것 같고요. 당이 워낙 이제 우리는 당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호남에 기반한 분들이 또 수도권에 있어도 호남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를 차별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약간의 차별이 있었는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좀 균형 감각을 갖고 있었다. 민정은 문재인 그 당시 수석이 하고 인사수석은 정찬웅 수석이 하고 그 부임으로 인사수석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 나오고 있는 이하경 그 의원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봉화 최원석 회장 난민전 사건으로 워낙 반대가 많아서 못하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요청에 소청심사위원장으로 왔었거든요. 김한기라는 곡성분인데 이분이 이제 소청심사 행정고시 1급을 하고 퇴직하신 분인데 제가 퇴직하셨더라도 열심히 하신 분 다시 한다해서 이제 소청심사위원 차관급으로 제가 모셔오고 그 소청심사위원장 하시던 이제 그 정찬영 수석 부임으로 인사수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보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당한 인사에 있어서는 우리 김대중 정부를 승계한 정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게 보였다는 건데 제 눈에는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인사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 국무총리를 정홍은 제 지역구인 하동군을 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어쨌든 하고자 하는 주요 국정과제를 정홍원 씨가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동 출신 정홍실 국무총리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영남이면 호남의 출신 중에서 국정을 잘할 총리를 선택하는 국민합의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데 왜 호남을 배제하고 호남 대 비호남 연합 구도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해서 그런지 박근혜 정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굉장히 절망을 했는데 저는 뭐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뭐 제가 집권한 이런 걸 예단에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진영이 집권을 하면 국정을 누가 최고 책임지든지 간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인사 이게 핵심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건의하고 요청드릴 생각이고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산층과 서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굉장히 현장하고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많이 봅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는 분은 몰라도 최고위원들이 예를 들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노동 문제를 최고위원이 중심이 돼서 아까 제도 개편에 애가구체 노동현장상차라든지 뭐 상용자동차라든지 이런 전부 문제를 현장에 늘 하던 사람이 그 입법을 하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분들 중에서 가장 노동부 장관을 잘하는 사람 또 가장 뭐 노사정을 잘 이끌 사람 위원장 이렇게 그 현장하고 연결되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은 뭐 최고위원 따로 있고 지도부는 있고 또 정책위원장 있고 따로 뭐 노동위원장이 당내에서 큰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의 최고위원들이 뭐 노동위원장이든 뭐 이런 위원장, 중소기업위원장 이런 거 맡아서 살아있는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초선이지만 그래도 지사하고 뭐 장관도 좀 지냈다고 해서 조금 더 당에서 비중을 인정해 준다면 우리 당의 주요 위원장 이런 거 하나 맡아서 현장하고 딱 직결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당을 현장으로부터 좀 지지와 힘을 받는 그런 당으로 좀 바꿔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냥 인사를 드리고 가고 싶어서 빨리 일어났습니다. 제가 5시에 제가 주관하는 모임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민주당 전 의원이었지만 새누리당 또 그 민주당의 사람들을 몇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민주당의 사람으로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당 사람으로서 경상도 사람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분이 김두관, 김부겸입니다. 그리고 새누리에서 김무성, 정호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지금 멀리 있고 김두관 우리 장관님, 지사님, 의원님을 오늘 뵙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를 아름답게 가꾼 것처럼 김두관 앞으로의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얼마나 대한민국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어쨌든 우리의 희망은 김두관입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대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승자하겠습니다. 김두관! 힘내라!